네,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벌써 2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기세가 좀채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793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가 1,79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53일째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확산세는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확산세가 급격하게 통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이렇게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근거가 일단은 지금 이 유행에 가장 악화시켰던 요소가 이제 델타 변이가 이제 우세종에서 독점종으로 이제 변하면서 그 비율이 높아졌던 건데 이미 이제 거의 100%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악화시킬 요소가 이제 별로 많지는 않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백신 접종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과정에서 1, 2차 접종자 완료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 확진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접종자에 의해서 역학적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집단 발생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걱정을 했었던 게 이제 8.15 이제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에 혹시 대규모 집회가 열리거나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전국적인 이제 확산이 이제 우려가 됐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잘 넘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지금 기후 자체가 이제 고온다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온다습한 상황에서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떨어지고 이제 비가 많이 오면 그 자체만으로 이제 이동량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만 잘 조심을 해주시면 유행이 이제 확산되기에 좀 어려운 그런 조건들을 아직은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그러면 이런 조건들이 잘 맞아 떨어지고 예방 접종이 많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네. 추석 전에 1,000명대 아래로 떨어지는 가능성도 지금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고 있고 그거를 고려해서 지금 아마 방역 당국에서 방역 대책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신규 확진자 3명 중에 1명이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명확하지 않다 이 점인데 이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지금의 4차 대유행을 이끌고 있는 것이 이제 20에서 40대의 젊은 층 증상은 별로 없거나 아예 없는 그런 무증상 감염자들에 의해서 이제 유행이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감염 경로 조사와 접촉자 조사 두 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감염 경로를 조사하려고 보면 사실 무증상 감염자가 감염시킨 걸 갖다가 역학 쪽 당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조사를 해도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런 대상자들이 지금 3분의 1이 넘어간다는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접촉자 조사를 하려고 봤더니 너무 이제 동선들이 많고 사회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그 접촉자들을 찾아내는데도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보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구의 사례를 좀 한 가지 보자면 대학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이 집단 감염이 요양병원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최근에 어떤 요양병원이나 이런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퍼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이 대구의 대학병원 건은 이제 간병인 한 분이 이제 확진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6일 만에 120명 넘는 이제 확진자가 나타났는데 네. 이 유행이 인지되기 전에 이제 퇴원을 해서 요양병원으로 옮겨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매개로 지금 요양병원 2군데에서 이제 확진자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봤더니 이런 신규 확진자도 있지만 돌파 감염자들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제 걸리게 되면 위험한 건 맞지만 그분들이 이제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위중증이나 이제 사망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만으로 이제 일단 미접종자가 있는지를 방역당국에서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돌파 감염이 자꾸 나타나는 상황에서 또 이제 어르신들의 면역이 이제 지금 접종하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완벽하게 또 방어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스터 접종, 그러니까 추가 접종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워지면서 또 방역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가 특별 방역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어떤 가족 간에 모이는 부분이나 요양병원 면회도 가능한 점을 검토하고 있는데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 델타 변이 이전의 상황이라 그러면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백신 접종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가 좀 뭐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그 예방률이 한 뭐 60%대고 돌파 감염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뭐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위중증이나 사망해 가는 확률이 뭐 거의 없고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우려는 있지만 그 비율이 좀 그게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이제 그런 사적 모임 인원 금지에서 접종자의 추가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고려를 한다 그러면 예방 접종자끼리 만나게 된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많이 안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예방 접종자끼리의 모임에 대한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배려를 해주고 지금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접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의 이제 모임에 대한 그런 완화 부분들은 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백신을 접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할 텐데 40대 이하에서 접종률이 정부의 목표치인 70%보다 다소 낮게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좀 한 두 가지 부분들을 이제 젊은 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대부분들 아시겠지만 40대 이하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19에 뭐 걸리더라도 뭐 위중증이나 그 중증으로 사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뭐 거의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감염이 됐을 때 서열동이 활발하고 또 무증상 감염자가 됐을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유행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젊은 사람들의 사회 활동이 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1차적인 문제고요. 또 하나가 설령 걸렸을 때 그럼 나는 괜찮겠지 생각을 하지만 이제 뭐 방역당국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코로나19에 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도 뭔가 크고 작은 그런 합병증, 후유증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젊은 층이라고 또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걸리는 게 사실 무조건 좋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좀 예방접종 지금 아직 추가 예약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젊은 층들이 좀 적극적으로 예약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유증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이제 교육당국에서 다음 달 6일 이후에 등교 확대 방침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등교 확대를 해도 된다고 보시는지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1년 이상 이제 학교 내에서의 이런 방역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세팅은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델타 변이라는 게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무리 강화를 해도 뭐 학교 당국에서 아무리 방역 노력을 해도 100% 막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그런 감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 국민 지금 전면 등교, 학교 전면 등교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다 그러면 사실 좀 추가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그런 백신 접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 18에서 49세까지는 예약 접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12세부터 이제 접종이 가능한데 이런 그 예방 접종이 가능한 아이들은 사실 접종의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방역 당국에서 그런 결정들을 빨리 내려주셔서 그 아이들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이제 등교를 할 수 있게 예방 접종들이 좀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좀 준비해야 된다. 그 전환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좀 어떤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위드 코로나라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실제적으로 변하는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우리 사회가 견딜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섰을 때에 가능한 그런 어찌 보면 조치거든요. 그럼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견딜 수 있다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느냐, 특히 중증 환자 치료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여유가 생겼느냐. 그런 게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방역 당국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선진국은 백신 접종이 많이 됐는데도 하루에 뭐 수만 명의 환자가 발생을 하는데 국내에서 그런 정도 확진자 규모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지만 이게 이제 도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방역 당국에서 판단하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백신 접종을 이제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9월 말 10월 초가 되면 1차 접종자 70%, 2차 접종 완료자가 50% 정도가 달성하게 되고 특히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 목표로 삼고 있기는 이제 고령층들은 최소 90% 이상, 전 국민의 이제 그 아이들은 못하기 때문에 성인들 같은 경우도 80% 이상 접종을 하게 되면 아마도 좀 그 의료 시스템의 중증 환자 그런 것들에 좀 숨통이 트여지고 확진자 수 규모가 1,000명대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수준이 됐을 때에 조심스럽게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이런 위드 코로나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금부터 이제 짜고 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전반적인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